안녕하세요. 그림 그리기 채널 대중의 그림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사진을 활용해서 인물화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인물화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로필, 카카오톡이나 밴드, 블로그 등에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도 있고요. 특별한 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 손수 그림을 그려서 선물을 한다면 더없이 소중하게 남을 뜻깊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림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우선 가져오고요. 그 사진에 대한 라인 드로잉을 먼저 할 겁니다. 그 다음, 지금 현재 제가 가져온 이미지에는 이렇게 무늬와 텍스처가 있어요. 격자무늬 텍스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입힐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컬러입니다. 굳이 제가 제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브러쉬나 활용법을 이용해서 그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듯 합니다. 네, 첫 번째 컬러도 베이스 컬러, 기본적인 베이스 색깔을 들어간 다음 두 번째 그림자를 넣고 세 번째 라이트를 넣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무리, 컬러 밸런스 및 기타 수정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활용할 사진은 픽사베이의 YIMNAO님의 사진입니다. 전에도 제가 언급해드렸지만 픽사베이 안에 이 사진 자체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활용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진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사이트를 가셔서 활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YIMNAO님께 우선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가져와야겠죠.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 여기 산 모양의 플러스 모양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사진이 떠요. 현재 가지고 있는 사진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클릭을 하시면 사진이 뜨고 종료를 누르시면 이렇게 사진이 불러오게 됩니다. 이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한다면 체크 무늬의 치마일 듯한데요. 이것은 텍스처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입혀보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라인을 먼저 그려볼 텐데요. 그 전에 저는 이분의 라인을 살짝 한번 먼저 따봤습니다. 네, 이렇게 라인을 한번 그려봤어요. 네, 라인을 그릴 때도 분명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턱의 부드러운 라인이나 이런 옷감에 축 내려져 오는 라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게 굉장히 능숙한 라인을 그리는데 능숙한 전문가 분들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같이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브러쉬는 잉크펜입니다. 네, 합성 페인트 안에 있는 잉크펜 브러쉬고요. 잉크펜은 가장 일반적으로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적합한 브러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선이 떨어지고 끝이 얇고 중간은 굵은 이런 변화가 있는 라인에 쓰기에 아주 효율적인 브러쉬입니다. 네, 얼굴 부분과 함께 여기 이런 큰 라인들만 한번 잡고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사진을 놓으시고 그 위에 플러스를 하셔서 레이어를 하나 만듭니다. 아래쪽 사진은 항상 잠궈 주세요. 사진 레이어를 누르시면 여기 도면층 잠그기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서 잠그셔야 이렇게 위에 그리더라도 덧칠이 되지 않겠죠? 원본은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레이어를 클릭하시고 이제 라인을 한번 그려보는데요. 라인을 그리실 때 자,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다면 똑바로 해서 그려주세요.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선을 그리시기도 편합니다. 자, 몇 가지 팁이 있어요. 특히 얼굴 쪽에 팁이 있는데 첫째는 이런 주름 부분은 절대 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쌍꺼풀은 괜찮아요. 이렇게 일단 쌍꺼풀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쌍꺼풀을 이렇게 눈과 쌍꺼풀을 일단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중심 부분에 하이라이트가 보이시죠? 이 하이라이트 부분은 남겨줍니다. 네, 일단 눈의 외곽선만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곽선을 따주세요. 저는 지금 조금 빨리 진행을 하는데 얼굴 부분은 인물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천천히 공을 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눈썹은 이렇게 45도 정도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만 그려주세요.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의 형태를 잡아주는 겁니다. 외곽선을 긋고 그 안을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삐뚤빼뚤하지 않고 정확한 눈썹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다만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셔서 이 바깥 라인은 분리해 주셨다가 나중에 없애 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삭제하고 간단하게 한번 이런 식으로만 그려볼게요. 눈썹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이 정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이 완성됐고요. 아래쪽 사진을 이제 보이지 않기를 눌러서 확인을 하시면서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코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라인이 도드라진 부분의 코를 다 그리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아무리 뭐 예쁜 분들이라도 이렇게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를 그리실 때는 어느 정도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도 다 그리지 마시고 이 코의 콧날의 외곽선 라인만 그려주시고요. 반대편 쪽 코는 그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이 코가 콧망울에서 아래까지 내려오는 부분 정도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콧구멍만 살짝 그려주시고 콧망울을 전체를 그려주지 마세요. 콧망울이 커지면 오히려 코가 너무 좀 커져 보여서 좀 못생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콧망울의 반 정도, 푹 파인 절반 정도만 딱 그려주세요. 그리고 반대편이 살짝 코가 도드라져 있다면 이 정도면 톡 찍어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한번 사진 없애볼까요? 조금 전보다 훨씬 더 좀 깔끔하고 예쁜 이미지가 보이죠? 자, 다음 입술입니다. 입술은 대부분 이렇게 입술 라인을 그리시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입술 다문 입 사이 부분만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이에 진하게 보이는 부분만 그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더 귀여운 느낌이 되죠. 그리고 이 입술 부분은 나중에 컬러로 덮어주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상태에서 뭐 이 정도 뭐 입술에 약간의 주름 정도만 그려주신다거나 아니면 그냥 빼주시고 라인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컬러는 눈동자는 한번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채워볼게요. 페인트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얼추 눈, 코, 입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얼굴에 라인을 그릴 건데요. 얼굴에 라인을 그릴 때는 여기 위 상단에 이렇게 지렁이처럼 보인다는 약간 선처럼 보이는 휘어진 선처럼 보이는 걸 눌러주세요. 이건 뭐냐면 바로 동선들을 위한 기능입니다. 예측 스트로크라는 기능인데요. 이 예측 스트로크의 수준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흔들리면서 그었던 선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냥 바로 훅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요. 속도에 따라 조금 달라요. 만약 속도가 천천히 이렇게 휘어져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선을 잡아주는 강도가 좀 세고요. 이렇게 빨리 그어주면 조금 더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수준을 한번 일반적인 분들, 일반적인 분들은 3 정도면 괜찮고요. 많이 선이 떨리신다는 분들은 4에서 5까지 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3 정도만 써서 얼굴에 이 라인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활성화시킨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시고 그려야 돼요. 알겠죠? 그려 보겠습니다. 저도 살짝 선이 좀 흔들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그어주면 네. 네. 상당히 자연스럽게 선이 그어졌죠? 네. 이쪽 부분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예측 스트로크는 곡선, 긴 곡선이 있는 부분에 사용하시면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선, 기다란 목선,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이렇게 티셔츠의 라인 부분, 목 라인 부분, 그리고 이건 큰 선들, 이런 큰 선들은 조금 더 스트로크를 높여주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쭉 그어주시면 됩니다. 만일 선을 그으실 때 흔들리더라도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을 잡아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찌글찌글한 선은 없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스트로크를 사용하시면 선들을 잘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모발도 똑같아요. 머리도 예측 스트로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씩 그려주시는데 모발을 그리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어떤 그런 스타일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정말 디테일하게 간다고 하면 이렇게 뭐 한 가닥씩 그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2가지 정도를 제가 추천드려요. 첫째는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큰 다발이 있으면, 이렇게 묶음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임의적으로 하나에 쪼빗하게 이렇게 각을 져서 삐죽하게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렇게 크게 삐져나와 있는 몇 가닥에 기준이 되는 머리카락들 보이시죠? 이런 걸 몇 가닥 정도 그려주시고, 중간 사이는 그냥 컬러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아까 전에 예시로 그렸던 사진은 보면 그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몇 가닥의 선만 넣고 나중에 컬러를 조금만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시킬 겁니다. 그 정도 방법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큰 라인만 조금 비지 않게, 그러니까 막 대머리처럼 보이지 않게 정도만 해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쪽에 잔잔한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크게 한 부분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 몇 부분을 안쪽으로 통해서 이렇게 몇 가닥만 넣어주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건 머리카락이구나 라고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스트로크 수준이 높을수록 이렇게 직선에 가까운 이미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다음 라인을 이제 옷의 라인을 그리는데, 얼굴보다는 조금 더 옷의 라인은 굵게 해주세요. 아무래도 그 범위가 좀 크다 보니까 너무 크게 하지 마시고 한 1.5배 정도? 조금만 더 굵게 하셔서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큰 라인을 한 번에 그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중간중간 끊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또 그 다음 이렇게 그리고 주름에는 항상 이렇게 그림자가 보이실 거예요.
모든 주름을 다 그리려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몇 가지 특별하게 크게 보이는 주름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런 주름들만 간단하게 그려주세요. 이런 큰 주름. 네. 주름은 안쪽 면을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사실적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휘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밝은 면보다는 이렇게 검은 안쪽 면 있죠? 네. 이 안쪽 면에 라인을 그려주세요.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런 느낌의 라인이 완성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니까 저는 이 단계를 이제 띄워서 제가 그렸던 라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다시 설명을 해볼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곽선의 라인을 다 그리셨다고 하면 이제 이 사진의 큰 특징인 이런 무늬를 넣어줘야 될 텐데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네,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텍스처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처는 제도 가져와 봤어요. 네, 텍스처는 이것도 똑같이 픽사베에서 네, 텍스처를 가져왔습니다. 격자무늬 쳐서 네, 나온 건데 컬러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격자무늬를 이용해서 넣어줄 텐데 그냥 바로 이렇게 통으로 넣지는 마세요. 통으로 넣는단 말은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뭐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넣는 방법도 괜찮아요. 네. 정말 이게 간단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 방향과 굴곡이 있어요. 그죠? 네, 이 방향을 자세히 보시고 변형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변형 툴을 이용해서 일단 이동을 먼저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 방향을 맞춰 주시고 크기를 맞춰 주세요. 네. 근데 크기가 자체가 안 맞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이미지 자체를 두 개를 겹쳐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면을 복사해서 위에 붙여넣기를 하면 이렇게 두 개가 형성이 되죠? 네. 이 두 부분을 합해서 다시 병합을 누르시면 위와 아래의 이미지가 합쳐집니다. 네. 이미지를 합치셔 주셔서 이렇게 네, 하나의 큰 텍스처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큰 다발이 있어요. 네, 큰 묶음으로 이렇게 텍스처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크게 몇 가닥을 이용하셔서 텍스처를 분할해서 붙여주세요. 네, 저는 이미 미리 한번 텍스처를 붙여봤어요. 네, 보시면 네, 이쪽 텍스처, 그 다음에 그 위쪽 텍스처. 네, 그 위쪽에는 앞쪽보다는 조금 더 작게 축소시켜서 네, 넣었죠. 네, 이렇게 여러 개의 텍스처를 쪼개서 하나씩 넣어주시면 좀 더 훨씬 더 디테일하게 네, 작업을 마무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빠르게 슥슥슥 해볼게요. 네. 이렇게 큰 덩어리를 넣으셨으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지워주게 됩니다. 네, 이제 치마 부분의 텍스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재단을 해서 이렇게 잘라 붙여 주세요. 그
그 다음에 남는 부분은 지우개로 지우셔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너무 레이어가 여러 개죠. 네, 아래쪽으로 제일 위에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병합을 시키셔서 하나의 텍스처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좀 더 관리하시기도 편하실 겁니다. 병합, 병합, 병합. 네, 병합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치마 전체 하나의 텍스처가 완성이 됐죠. 그래서 컬러를 바꾸실 때도 훨씬 더 편리하시고요. 네, 그 대신 일단 전체가 완전히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실 때 병합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뒤로 풀 수가 없으니까요. 아셨죠? 네, 그럼 일단 텍스처를 넣는 방법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컬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넣는 순서에 대해서 좀 전에 알아봤었는데요. 첫 번째 베이스 컬러, 두 번째 그림자, 세 번째 라이트 순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첫 번째 베이스 컬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베이스 컬러는 일단 얼굴부터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레이어 자체를 이렇게 클릭, 혼합에 생류 혼합을 선택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아래쪽 컬러가 묻어서 같이 함께 올라오거든요. 저는 일단 전체적인 카툰 느낌으로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마다 그 옷의 색깔이나 아니면 피부톤도 다 다르니까 그 점을 조금 더 생각하시고 컬러를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면 아마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체가 이렇게 들어갈 때는 조금 끊어진 선들이 많거든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비어있는 선들이 많을 땐 우선 이렇게 잉크펜으로 한번 전체를 간략하게 이렇게 라인을 막아준 상태에서 한번 크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인트 툴로 찍으시면 완성이 됩니다. 하지만 그 페인트 툴 사용하실 때 여기 보시면 물방울 모양이 있어요. 이거 모든 레이어 샘플링을 하셔야 이렇게 부분만 활성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잔잔한 부분들은 이렇게 간단하게 컬러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얼굴색과 이 머리톤은 좀 비슷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아까 모델 분들도 약간 밝은 갈색 느낌의 머리였는데 너무 톤이 밝지 않게 조금 어둡게 해서 일단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에 뚫려 있는 선들을 다 막아주세요. 네, 이제 살색 부분이 있는 컬러, 네, 얼굴과 헤어와 살색 있는 부분의 컬러는 다 들어갔습니다. 이제 위쪽은 흰색 컬러라서 컬러 자체가 흰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연한 약간 베이지적인 느낌, 네, 베이지 컬러, 살짝 베이지 짙은만 이쪽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신발 컬러는 짙은 군청색 느낌인가요? 네, 네, 짙은 색이네요. 한번 색깔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신발의 기본적인 컬러도 완성이 됐습니다. 이쪽 아까 그 머리카락 사이사이 부분 있죠? 이 부분 한번 조금만 더 다듬어 볼게요. 펜선을 최대한 얇게 해주시고, 네, 이렇게 사이사이 부분을 좀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줄게요. 네, 이제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이젠 입술의 컬러와
다음에 눈 안에 흰색 부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눈동자 부분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반대편도 흰색으로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눈썹도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 컬러와 조금 비슷해져야 되거든요. 눈썹의 컬러도 머리카락과 비슷하면 굉장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눈썹 연색도 대부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네, 컬러를 맞춰주기 위함입니다. 머리 컬러보다 조금 더 명도가 낮게 맞춰주세요. 그 다음 칠해주시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라인이 뚜렷하면 조금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가셔서 네, 부드러운 에어브러쉬, 각진 에어브러쉬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각진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네, 그런 느낌만 조금 내는 겁니다. 이쪽에 이렇게 살살 뿌려주듯이 이렇게 마감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반대편도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입술 부분도 이제 아래쪽에 사진을 보면서 한번 넣어줄게요. 입술의 컬러는 일단 이 정도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인을 한번 그려주시고요. 라인을 따라 이렇게 컬러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아래쪽 컬러는 살짝 연하게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그래서 조금만 더 키워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지금은 컬러가 좀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나중에 색조가 조금 들어가면 좀 달라져 보입니다. 아래쪽에 너무 이 입술 컬러와 이 피부톤을 너무 딱 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해주세요. 제가 사용하는 컬러의 뭐 이렇게 순서나 방법은 똑같이 따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많이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네,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직접 컬러를 다양하게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만의 그림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정도면 기본적인 색조가 끝났네요. 네, 색조가 끝났고 이제 그림자 부분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 라이트 들어가실 때는 일단 항상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이것도 똑같이 색료 혼합으로 들어가 주세요. 그림자까지는 잉크를 써볼게요. 약간 카툰적인 느낌이니까요, 그죠? 이렇게 라인 하나 그려주시고 컬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얼굴 부분에 그림자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라이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빛의 방향을 잘 생각해 주세요. 이 티셔츠의 색깔을 보니까 빛은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비치고 있는데 살짝 꺾여서 위쪽에서 이렇게 위에서
좌측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레이어를 또 분할해 주세요. 네, 다시 새로운 레이어를 하나 만드셔서 이번에는 머리카락, 헤어에 그림자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어의 컬러가 완성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옷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옷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를 새로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 혼합에 생료 혼합.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영역을 쉽게 지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법 툴을 이용해서, 마법 툴도 임계값이라고 있어요. 임계값을 낮춰주시면 좀 더 작은 값을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혼합이 된 상태에서 좀 더 컬러를 낮춰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선택 툴을 풀어주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이제 아래쪽 치마 부분에 그림자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레이어마다 다 하나씩 새로 또 만들어서 하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컬러 조절을 한다든지 수정을 할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빠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완성이 됐고요. 다시 이제 선택을 풀고 밑에 있던 텍스처를 한번 넣어 볼게요. 네,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텍스처의 질감 안에 그대로 그림자가 비친 듯 하죠. 네. 컬러를 조금만 더 바꿔보도록 할게요. HSL 조정으로 조금 더 보라 느낌 계열, 퍼플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퍼플 느낌의 느낌을 내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신발의 그림자를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신발의 컬러도 마찬가지로 그림자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색에서 좀 더 어둡게 들어가 주세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그림자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얼추 이 상태에서 사용하셔도 거의 무리가 없을 만큼 완성이 된 상태고요.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더해서 네, 그림자까지 들어갔으니까 이제 밝은 부분에 라이트를 한번 살짝 찍어서 포인트를 만들어 줘 볼게요. 살짝, 이렇게 이 정도, 이런 느낌이 될 것 같고, 코 쪽 부분이랑 이 정도, 눈 주변 이 정도만 들어가도 조금 더 느낌이 되죠? 느낌이 보이고, 눈 쪽 부분엔 살짝 화장한 것처럼 조금만 더 강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다시 돌아와서 눈동자 컬러도 조금 바꿔볼게요. 너무 짙은 색이 아니라 살짝 갈색도 포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중심은 눈동자이기 때문에 이런 중심 부분은 건드려 주시면 안 돼요. 네, 이걸 놔두시고 그 주변에 컬러를 조금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노란 좀 더 옐로우 느낌으로 터치 해주시고 하면 눈이 좀 더 이렇게 렌즈 낀 것처럼 좀 더 화사해 보이죠? 네,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엔 코 부분, 코 끝 부분도 보시면 약간 핑크빛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에어브러쉬를 사용해서 살짝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코 부분, 끝부분에는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네, 반짝반짝 빛이 나는, 그죠? 여러분 피부에서도 보시면 이렇게 광대나 크게 튀어나온 부분은 분명 빛이 조금씩 비춰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소프트 글로우를 이용해서 한번 빛이 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무 크게, 너무 많이 찍지 마시고요. 살짝 한 부분 정도만, 두 부분 정도만 이렇게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볼 주변에 이렇게 살짝 한번 찍어주셔도 괜찮고요. 다음, 저도 항상 그림을 그릴 땐 한 번에 그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여러 번 수정이나 이제 어디가 잘못되고 어떻게 해야 좀 더 잘 될지를 생각을 하고 항상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을 내지 마시고 천천히 그림을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은 언제나 필요하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전체적으로 라이트를 넣어주시는데, 이제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이제 넣어주시는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항상 그 부분을 다 미리 고쳐가면서 이제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지워주시고, 이 부분도 컬러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에어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제대로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더 선보면 좋을지, 이쪽 부분에도 분명 이렇게 밝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튀어나온 부분 아까 밝다고 했죠? 그 때문에 이 부분도 살짝 튀어나온 부분은 미묘하게 살짝 터치를 해주시면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는, 도드라져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좀 더 사람처럼 생기야 있겠죠? 그 다음에 입술도 이제 바깥쪽은 조금 더 얇고 안쪽은 조금 더 어두울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색상에서 조금만 더 어두운 색상을 택해서 칠해주세요.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하더라도 이게 색상이 칠해진 것과 칠해지지 않은 것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조금 입술처럼 이렇게 도톰하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가주시고, 입술 립스틱을 칠한 것처럼 조금 더 붉어졌네요. 그리고 입술 사이에는 원래 주름이 있어요. 주름이 있는데 그것까지 표현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신에 여기 하이라이트에서 조금 더 현재 색보다 좀 더 밝게 해서 좀 더 촉촉한 느낌으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보면 이렇게 말이죠. 어떤가요? 갑자기 물기를 머금은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에 찍어주시면 이렇게 좀 더 예쁘게 완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그림자 부분에서 좀 오차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인중 부분의 그림자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자 부분을 조금 수정해 볼게요. 인중 부분은 이렇게 그림자가 들어가야겠죠. 인중 부분을 너무 도드라지게 해주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팔자주름이 있잖아요. 근데 라인이 하나만 들어가도 굉장히 늙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팔자주름 부분은 그냥 무시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정말 꼭 그 나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주름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그림을 선물했는데 받으시는 분이 주름이 너무 많이 보이면 그죠?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름 부분은 되도록이면 그리지 마시고, 이런 크게 튀어나온 부분, 그런 부분들만 작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작업하는 건 조금 더 이제 그림자 안쪽 속 안에 있는 그림자 부분을 조금 더 그려줘서 그림 이제 좀 튀어나오게 보이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 부분에도 보면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려주셔야 이제 튀어나오고 들어간 느낌이 좀 더 확실하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 부분도 너무 도드라지게 되면 조금 뭐라 해야 되죠? 좀 촌스러운 느낌?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렇게 각이 없게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귀 쪽 부분에 컬러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튀어나와 있는, 너무 들어간 느낌이 안 보여서 이건 페인트 툴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들어간 부분이 확실히 들어가야 반대로 튀어나온 부분이 확실히 튀어나와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헤어 안쪽에 가장 깊숙한 부분은 그림자가 더 어둡거든요.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다시 터치를 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얼굴이 튀어나와 보는 효과가 보이죠? 그리고 턱 부분에도 살짝 컬러가 있는 부분은 되도록이면 붉은색에서 조금 더 이동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 베이스 안에 피부 안쪽에 피가 있기 때문에,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그림자가 줘도 조금 붉은기가 돕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조금만 더 살짝 진하게 해서 넣어볼게요. 이 정도면 그냥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넣고, 그리고 이제 다시 H1셀 조정으로 조금 더 어둡고 붉은기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부분 인물화는 얼굴 위주가 많죠. 그래서 얼굴을 가장 디테일하게 다듬고, 나머지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남겨 놓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얼굴 쪽에 신경을 많이 디테일을 써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연하게 아니면 좀 디테일하지 않게 놔두셔도 좋습니다. 이제 헤어만 들어가고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보다 더 디테일하게 원래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긴 한데, 여러분들께서도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리면 또 어려워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중의 그림 자체가 어느 정도는 입문자나 중급으로 올라가시려는 이제 단계에 있는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크게 들어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아마 마무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추가적으로 이런 그림 자체에는 굉장히
스타일이 많아요. 그죠? 작가님들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듯이 여러분들께서도 가지고 계신 스타일이 다 다르고 컬러를 쓰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꼭 제 그림 자체를 이런 방법을 많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한번 해 보시고 난 이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내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 보시고 사진으로 그리잖아요. 네. 사진을 참고를 많이 하셔서 그리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실력이 빨리 느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강의가 항상 여러분들께 작은 팁, 네, 그런 도움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더 쉽고 재미있는 내용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대중의 그림이었습니다.